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이 15개 시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천과 부천 또 김포시에서도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세, 2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2차 유행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세 자리 숫자가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2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이고요. 특히 발생 숫자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속도, 발생 범위 등을 보면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제까지 잘해왔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정부 방역 실패를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는 국민 개개인이 경각심이 해이해진 것이 가장 문제고요. 특히 네. 7월 말, 8월 초 많이 더워지고 또 환자 발생이 줄어들면서 경각심이 흐트러진 것이 문제인데, 그렇긴 하지만 정부가 이런 경각심을 늦추는데 사실은 한 몫을 했다는 게 더 큰 문제이죠. 예, 국민들한테 계속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질병관리본부가 있는가 하면 타 부처에서는 예를 들면 7월 21일 날 공휴일을 발표를 합니다. 8월 17일 날 공휴일을 가질 테니 국민 여러분들은 마음껏 즐기시라. 그다음에 교회의 소모임에 대해서도 금지한 조치를 해지를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7월 말이 돼서는 여행이나 외식을 장려하는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도록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아서 일부 의견으로는 방역 정책이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전염력이 10배나 강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비상인데요. 오히려 이 변이가 감염성은 높은데 또 치명률은 낮다 이런 분석이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감염력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치명률이 좀 낮고요. 어, 치명률이 올라가는 바이러스는 감염력은 조금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그와 같은 것을 보여야 하고요. 그걸 확인하려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실험실 실험을 하고 또 임상적으로도 그런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DH 타입의 바이러스가 그 전에 봤던 거하고 달리 감염이 굉장히 높고 치명률이 좀 떨어질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수도권 병상 부족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벌써 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예, 이거 참 걱정입니다. 지금 환자 숫자가 지금 계속 200명대가 나오고 있으면 특히 고령자들이 많은 경우에 하루에 몇 명씩은 중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수도권의 중환자 확보 병상 숫자는 불과 70개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더 큰 걱정은 지금 이런 병상 확보를 위해서 중대본에서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불과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시기에 각 대형 병원들의 병실을 파악하고 그 조치를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환자가 들이닥치면 지난번 우리 2월, 3월에 대구 경북에서 겪었던 것과 같은 병실 부족으로 중환자들이 전국으로 병실을 찾아서 헤매야 되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네.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 지내신 정기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